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정말 격렬한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서는 AI 버블이다, 이 공포가 막 끌어내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 희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두 거대한 힘의 충돌을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보고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내내 정말 순조롭게 잘 가던 코스피가 갑자기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셨을 텐데요. 이 급락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바로 서로 완전히 다른 이 상반된 두 가지 거대한 충격이 시장을 거의 동시에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줄다리기 장세의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을 뒤흔들었던 두 가지 쇼크의 정체가 뭔지 밝혀보고요. 여기에 맞서서 반도체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AI의 미래에 대한 아주 거대한 의심, 그리고 그 AI를 돌리는 반도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맞붙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헤드라인 보면 온통 미국의 AI 거품 논란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준 건 바로 국내 배터리 산업에서 터린 예기치 못한 악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라클 문제보다 이게 더 컸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악재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로 거대 기술 기업인 오라클에서 시작된 AI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는 이 공포감입니다. 이 사건이 AI 시장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봤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ROEC라는 지표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투자가 과연 그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과연 돈값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표를 보시면 오라클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재무적인 압박이 결국 블루아울 캐피털 같은 큰 소원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버린 거죠. 왜냐?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이거 위험하니 이자를 더 내라 요구하니까 따져보니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소식 하나가 시장의 불안감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덮친 두 번째 충격, 그리고 사실 우리 중시에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터진 대형 악재입니다. 9조 6천억 원. 이 숫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 사이에 있었던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서 앞으로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했던 이 막대한 매출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계약 하나가 취소된 걸 넘어서서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아니, 계약 하나 취소됐다고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궁금하시죠? 이걸 DCF, 즉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라는 건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의 돈줄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버렸으니 현재 가치가 폭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AI 버블 공포와 배터리 쇼크, 이 두 개의 거대한 악재가 시장을 막 짓누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반격의 신호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시장의 모든 비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놀라운 소식을 발표한 겁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버블이 아니라 AI가 주도하는 슈퍼사이클, 즉 장기적인 대호황의 시작이다. 이건 AI 버블론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월가의 예상을 그냥 이긴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압살하는 수준의 다음 분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전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였죠. 이 소식은 곧바로 우리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호황은 곧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황을 의미하니까요. 덕분에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살아나면서 정말 끝도 없어 추락할 것 같던 코스피 지수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준 셈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뒤흔들었던 문제들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그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돈들은요, 이 논쟁의 중심을 슬쩍 피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AI 하드웨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 격전지를 떠나서요,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이나 바이오 제약처럼 좀 더 명확하고 긍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테마를 한번 볼까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2026년에 IPO라는 거대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고요. 또 그의 측근이 나사 국장으로 취임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바로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방향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만약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승리한다면 시장은 다시 힘차게 반등하겠죠. 하지만 AI 버블에 대한 공포가 이긴다면 약세장은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명확한 손절 원칙을 세우고 한 곳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한 테마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오라클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투자 자본 수익률, 즉 ROIC가 검증된 실제로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집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두 가지 힘, AI 버블에 대한 공포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낙관론의 충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될까요? 그 다음은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과 데이터가 쥐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